자, 이어서 갈까요? 여러분 55페이지 보면 급수의 오염이 나옵니다. 여러분 급수에 오염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못 먹잖아요, 물을. 자, 그러면 자, 오염의 원인 한번 볼까요? 배관이 부식됐대. 그럼 여러 가지 녹이라든지 이물질이 섞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급수 설비로의 배수. 배수가 뭐예요? 버리는 물이니까 여러분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나쁜 물이 역류했으니까 쉽게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는 현상. 크로스 커넥션. 자, 세 번째, 저수 탱크에 유해물질이 침입. 제가 뭘 건졌다고요? 쥐도 건지고 고양이도 건지고 그러면 오염이 되는 거죠, 뭐. 자, 네 번째, 크로스 커넥션 나왔네요. 자, 다섯 번째, 물탱크에 물이 오래 정체되어 잔류 염소가 감소돼요. 여러분 물을 여러분 이걸 오랫동안 놔두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있는 소독 약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소독 약품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제 오래돼서 부패가 되는 거죠. 그거 먹을 수 있겠냐고요. 자, 여섯 번째, 접수대에 설치된 말단, 넘침과 말단에 철망에 손상이 간 벌레 등의 침입. 무슨 얘기예요? 여섯 번째. 여러분 모든 물탱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만큼 내가 최고 여러분 수위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게 펌프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출 경우가 생겨요.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 여기에다 자, 이렇게 밖으로 넘침관을 설치합니다. 아셨죠? 넘침관. 이 넘침관은 바로 여기 저수조와 연결되어 있죠. 자, 문제는요. 여기 끝은 벌레 같은 게 들어가지 말라고 철망을 씌워야 되는데 꼭 삐집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여러분 지금 오염이 됐다는 얘기 아셨죠? 하여튼 뭐가 들어가.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56페이지. 여러분 용어가 크로스 커넥션 나와 있죠?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은 저 용어로 배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는 현상 아셨죠? 여러분 우리 고급지게 공부하지 맙시다. 아셨죠? 공부 고급지게 해봐죠. 뭐 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방지 대책이 뭐였어요? 징후 방지기, 역류 방지기, 버튼 브레이크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역류 방지기가 나오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제 58페이지 여덟 번째 고층건물의 급수의 조닝입니다. 조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고가 수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63빌딩이야. 자, 63빌딩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저층부에서는요. 몇 메타에서 떨어지면 200m 이상에 떨어지는 여러분 폭포수와 똑같은 압력이 생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중력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일반 수도꼭지는요. 이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열긴 열어도 닫지는 못할 거예요. 왜? 다 터져. 다 터져버린다고요.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존, 구역을 하는 거죠. 자, 뭔지는 몰라도 자, 건물 내부에 여러분 물탱크실을 설치해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 하면 그만큼 떨어지는 그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수압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요. 적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이게 여러분 지금 급수조닝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자 59페이지 보면 여러분 급수조닝의 목적 나와 있죠. 자,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저층부에 수압을 자, 일정하게 또는 균등하게
자,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수압을 여러분 낮춰버리면 뭐가 되냐? 수격작용도 감소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러면 여러분 밸브마. 자, 배관의 파손이 감소하는 거죠. 자, 좋은 거예요. 자, 문제는, 야, 그럼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로 할래? 그 간격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조닝의 간격입니다. 자, 조닝의 간격은 아파트, 병원, 자, 호텔. 자, 이런 건물은 보통 자, 30에서 40m마다 조닝을 하고, 두 번째. 자, 일반 건물입니다. 자, 일반 건물이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사무실 빌딩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일반 빌딩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건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보통 40에서 자, 50m마다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병원, 호텔은 왜요? 밤에 잠을 자니까 이게 너무나 높아버리면 수격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솔직히 뭐 밤에 좀 근무한다고 해서 수격작용 때문에 근무를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문제 없지만, 자, 그래서 여기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방식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자,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여러분, 광경 산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급수량 산출에 관련된 얘기보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광경 산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셨죠? 자, 그럼 얼마나 큰 광경을 갖고 있어야 광경 산출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광경 산출하려는 방법은 여러분 1번 관균등표가 있어요. 표에 따라서 자, 이 양이 얼마니까 몇 미리짜리 써야지 라는 그 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 번째 마찰저항 선도법. 즉, 이 마찰저항 선도법은 뭐냐면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따라서 관이 몇 미리 이렇게 자, 결정을 합니다. 자, 기구수. 여러분, 기구수라는 얘기는 위생기구. 자, 위생기구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을 쓰는 거죠. 수도꼭지 물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물을 쓰니까 요게 10개 있으면 몇 미리, 20개 있으면 몇 미리 이렇게 달라져요. 자, 이게 기구 수양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여러분 1번에 여러분 기구 수양 방법 1번에 자, 기구 급수 부하 단위가 나와 있죠. 단위를 여러분 영문으로 뭐라고 하냐? 픽스처 유닛 해갖고 FU라고 표현합니다. FU. 자, 그러면 이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1F예요. 1FU 픽스처 유닛인데, 이 기준이 되는 위생기구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세면기가 됩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세면기. 이 세면기가 자, 기구 급수 부하 단위의 기준이 바로 요 세면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면기를 기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62페이지. 62페이지에 여러분 표에서 하나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맨 상단에 위생기구의 유량과 압력이 나와 있죠. 유량, 물의 양은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압력은 좀 봅시다. 자, 물의 압력이 자, 킬로파스칼로 나와 있죠. 킬로파스칼입니다. 아셨죠? 네. 자, 압력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세면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세면기
자, 55kPa.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는 샤워기 얼마요? 70kPa. 자,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소변기 뭐 압력 있고 어쩌고 그거보다도 여러분 대변기와 세정 밸브 있죠? 대변기인데 세정 밸브를 쓰는 대변기 압력이 얼마요? 100kPa. 근데 우리 대부분 메가파스칼로 배우지 않았어요? 단위를 여러분 메가로, 여러분 키로와 메가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 차이 나요. 아셨죠? 요게 여러분 요 차이가 여러분 1000 차이 난다고. 자, 그러면 55kPa를 메가로 여러분 바꾸려면 나누기 1000 해버리세요. 아셨죠? 그럼 얼마가 돼요? 0.055 아니에요? 0.5가 아니, 그러니까 암산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안 된다고. 0.055 메가파스칼일걸요, 아마. 자, 그러면 70 메가파스칼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0.07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 메가파스칼은 여러분 100kPa는 여러분 얼마가 돼요? 0.1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거야, 이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 관의 지름은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배수 설비 및 통기 설비 3장 나와 있죠. 3장 있죠? 3장은 안 나가는 대신에 우리가 꼭 지금부터 알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셨죠? 어디에도 없어. 자, 뭘 알아야 되냐?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도 다 한 건데 여러분 배관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 메모 잘 해놓으세요. 아셨죠? 지금부터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정말 헤매게 돼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을 때 배관의 설치 상태로 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눕혀진 게 있어요. 아셨죠? 이게 얼마나 굵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길은지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요 관을 갖다가 몇 가지로 부를 거냐면 네 가지로 명칭을 부르는데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이 관을 여러분 수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이 크면 수직, 주관이라고 하지만 작으면 가지 지자를 써서 수직, 지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몇 미리를 주관이라고 몇 미리를 지관이라고 하냐라고 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몇 미리가 없어. 건물마다 여러분 어떤 건 이만한 게 제일 클 수도 있고 어떤 건요 이만한 게 제일 클 수도 있는 거죠. 제일 큰 거면 여러분 뭐라고요? 주관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무조건 지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안 물어봐요. 혹시 주관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요? 오, 좀 큰 건가 봐. 지관이라고 나오면 좀 작은 관인가 봐라고 해석만 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몇 밀리라고 따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서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입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입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면 입상, 주관이 되는 거고 작으면 지관이 돼요.
자, 그럼 어떤 분 그러대. 어떨 때 수직관, 입상관을 하냐. 이게 주관인지 지관인지 모르니까 그냥 수직관, 입상관 그러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수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입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같다니까 이게. 같다고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모르니까 나중에 가면요 깝깝한 거야. 정말로 우리 교재는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모르면 이제 공부 못해요. 하셨죠? 근데 이것도 현장에서 너무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소장들이 가서 여러분 소장님들이 제일 깝깝해하는 게 모르면 물어보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아는 척하는 거죠. 모르면서. 근데 이거 정말 많이 써먹을 거니까 꼭 좀 잘 좀 봐주셔야 돼요. 하셨죠? 자, 어떤 게 제일 많이 써먹는다고요? 똑같다고 똑같아. 자, 주로 여러분 시방서상에는요. 시방서상에는 요걸 많이 써요. 수직. 자, 그러면 요거 갈게요. 자, 이건 여러분 똑같이 얘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수평관이에요. 이게 크면 수, 평, 주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작으면 지관이라는 표현을 쓸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쓰는 게 여러분 가로질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 도로를 가로질러 가면 뭐라고요? 횡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 횡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크면 횡, 주관이 되는 거고 작으면 횡, 지관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네. 자, 문제는 얘들은 서 있는 상태고 얘는 눕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아셨죠? 어떤 걸 써도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 어려운 거 아니죠? 많이 듣던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요. 얘는 서 있고 얘는 눕혀져 있지. 지금 사용의 이 백원의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백원인지는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자, 용도는요. 백원의 용도는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처음 배웠던 급수일 수도 있죠. 급탕일 수도 있어. 따뜻한 온수일 수도 있고요. 난방용 배관일 수도 있고 물을 버리는 배수 목적일 수도 있고 공기가 통하는 통기관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정말 많죠. 소방일 수도 있고 쓰기 나름이야. 자, 그러면 이 관이 급수관이래. 그러면 앞에다 여러분 급수자만 붙이면 돼. 다 급수자 붙이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배수면 이 앞에다 배수자 붙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배관의 명칭을 보면 반드시 이게 서 있는지 눕혀 있는지 큰 건지 작은 건지 이게 모르면 여러분 그냥 통칭을 써버리고. 아셨죠? 그 다음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용도가 표기가 되는 거죠. 급수인지 급탕인지 난방인지 배수인지.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가장 관리사무소 들어가지고 나머지 직원들한테 막 자꾸 치이고 씹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관이 터졌대. 그러면 소장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야, 그게 무슨 관이 터졌는데? 그러면 급수관이 터졌대. 그러면 너 그게 수직관이야 횡주관이야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관이 터졌냐 또 지관이 터졌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안 물어볼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몰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한번 했어요,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저거 여러분 교재 찾아봐야 없어요. 하셨죠? 어딘지 얘기 안 해주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 갈 거예요. 여러분, 구배가 뭐예요? 기울기, 경사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수직관에는 구배가 없다? 수직관은 구배가 없어요. 뭐만 구배가 있어요? 수평관에만 구배가 있어요. 아셨죠? 자, 정말로 왜? 여러분, 수직관은 물이 잘 내려가는데 기울기를 줄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 수직관이 있어요. 이게 자, 주관인지 지관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분명히 여기는 여러분 뭐가 연결될 거냐면 분명히 수평관이 연결됩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구배가 아니야. 분명히 전혀 정반대의 구배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보실래요? 자, 물은 이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도 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보자고요. 자, 그러면 물인 여기 이 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봐야 되는 시점은 여기서 여 끝을 봐야 돼. 여기서 여 끝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자, 이 배관의 끝을 앞을 봤는데 나보다 내려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 그래서 내 배관의 앞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앞선자를 써서 선, 하향구배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요즘은 앞, 내림, 기울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아셨죠? 같은 얘기야, 저게. 자, 그러면 물이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문제가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내가 봐야 될 시점은 여기서부터 요 끝을 봐야 되는 거죠. 나보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선, 상향, 구배라고요.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앞이 올라간 거죠. 앞 올림, 기울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기울기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제가 말로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또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아, 저 뜻이었구나. 저게 저 말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어디서 여러분 지금 자세히 설명된 게 교재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배관의 기울기와 자, 배관의 명칭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 숙지가 안 되면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셨죠? 여러분 시설계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설계는 기본적으로 진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시설계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노트 필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 시설계는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맞을까? 저 사람 믿어도 될까? 그런 여러분 불안함과 의문점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한두 해 한 거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요. 내년 5월달, 6월달 시험 보기 직전 되면요. 이거 완전히 통달해서 가요. 아셨죠?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대다수의 여성분들은요. 이 시설계는 어려우니까 하란 대로 잘해. 노트 필기도 하고 막 잘 그려. 노트 필기도 잘 돼 있어. 근데 남성분들은요. 알긴 차이가 안 돼. 저거 내가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 아는 척만 하는 거지 모릅니다. 아셨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다 남성분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정말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한번 시험 직전에 되면요. 정말 잘해요. 요령을 잘 배웠단 말이죠. 노트 필기 자체가 여러분 지금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림 그리잖아요. 자기 혼자 그리고 있어.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모든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제 그림 안에서 모든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준 거라든지 새로운 지문 유형 형태가 나와도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얘기는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100%는 아니어도 여러분 60에서 70%는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찍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문제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노트필기. 그래서 제가 자꾸 노트필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배우신 분들은 꼭 노트필기 하죠. 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어쩔 수 없어요. 아셨죠?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쉬워서 그렇지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요 기울기라든지 이 백안의 명칭이 있으니까 꼭 좀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헤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